채권 시장을 봤다면 이번에는 시선을 옮겨서 달러 쪽으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전체적인 기조는 강달러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세 정책을 매기는 데 있어서는 사실 약달러 기조를 조금 선택하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좀 모순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남발을 하게 되면서 달러가 자연스럽게 지금 약세 현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자산을 처분하는 투자자들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달러가 지금 10년 사이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라는 로이터 통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달러가 지난 주말 기준으로 대표적인 안전 통화 중에 하나가 스위스 프랑인데 이 프랑 대비해서 10년 내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현지 시간 10일 기준으로 해서는 전거래일보다 1.2% 하락한 0.81 스위스 프랑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2015년 1월 이래 10년 동안 봤었던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달러화는 전일 그것보다도 하루 앞선 전일에도 4%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엔화에 대해서도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엔화는 강세를 지금 달러 대비해선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 리스크 여전히 좀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0개의 나라의 그 주요 통화국 가중 평균한 달러 인덱스도 1.2% 정도 하락하면서 100선을 밑돌았는데 이것도 2023년 7월 이후 처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중국의 위안화는 전일에 역외 거래에서 사상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낙폭을 만회하면서 상승세를 일단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미국 달러화가 안전자산 대열에서 이탈했다라는 시각들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금값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금 선물이 지금 온스당 오늘 아침 제가 확인했을 때 3,200달러 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안에서 관세로 인해서 혼선도 있고 투자자들도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들어가서 직접 캡처를 좀 해 봤는데 관세 정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doing really well 이라고 표현하면서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요. 미국과 세계에 정말로 흥미진진한 일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의 관세 정책이 신속하게 전진되고 있다라면서 자신감을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들이 중국의 이딴 대미 보복 관세 발표에 따른 주식과 채권 등 금융시장의 동요를 막기 위한 의도로 현재 해석이 됩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너무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거는 좀 잠재우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표현한 걸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2 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교역 상대국을 해 가지고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한 뒤에 중국과 무역 전쟁이 현재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에 대한 위기감도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관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조한 의견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트럼프의 모습도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 챙겨 보겠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무역 갈등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하고 상호 관세는 90일 동안 유예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서 지금 중국이 제외가 된 상황이었고 미국 쪽에서는 펜타닐에 대한 20%까지 관세를 같이 부과해서 145%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트럼프 정부 이전에 이미 받고 있었던 관세까지 같이 포함하면 거의 167.1%까지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관세가 높죠. 그래서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Not afraid." 무섭지 않다, 두렵지 않다라고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하면서 대미 관세에 대해서 125%까지 굉장히 높게 올려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아주 약간의 긍정적인 코멘트를 보자면 이제 미국 쪽에서 이 숫자를 얼만큼 올리든 간에 "우리 이제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협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구멍을 좀 열어뒀다라는 시각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렇게 미중 관세 정쟁이 굉장히 고조에 다다른 이후에 "두렵지 않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145%, 이전의 관세까지 하면 167%까지 올려잡은 상황에서 장기전에 중국은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페트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를 만나면서 관세 정쟁은 승자가 없고 전 세계와 맞서 싸우면 고립되는 것은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EU는 모두 세계 주요 경제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양측의 일방적인 괴롭힘을 함께 막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다른 우호국들을 좀 만들어서 미국한테 대항할 수 있는 하나의 좀 단체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지금 EU가 일단 콕 집어서 이야기가 된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일에서 18일 이번 주 기간 동안에는 동남아 3국 순방을 좀 하게 되면서 우방국과의 결집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일 발표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베트남에 가서는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회담할 예정이고요. 15일에서 18일에는 아세안 순회 회장국인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 같이 머물게 되면서 각각 총리를 좀 만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 8 일에 나왔던 코멘트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시진핑 주석이 12년 만에 열렸던 주변국과의 외교 문제를 다루는 최고 위급 회의가 있었는데 중앙 주변 공작 회의라고 합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와 중앙아시아 지역을 운명 공동체의 두 축이다라고 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하나의 좀 우방국들의 힘을 좀 모아보자라는 의도로 풀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순방 일정이 있는 만큼 이 부분도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